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숲의 냄새가 나나요? 아니면 갓 내린 커피 향이 나나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책길 라디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길은 조금 특별합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오솔길 같지만 그 끝에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종착지, 바로 죽음이라는 문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죠. 에이, 산책길에 무슨 죽음 이야기야? 재수없게.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이어폰을 빼려 하셨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만날 친구는 죽음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유쾌하고 달콤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16세기 프랑스의 귀족이자 수다쟁이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도 힘들다고 하지만 몽테뉴가 살던 시절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를 죽이는 종교 전쟁이 30년 넘게 이어졌고,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가면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던 시절이었죠. 아침에 인사를 나눈 이웃이 저녁에 시체가 되어 실려나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몽테뉴는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성 꼭대기에 있는 서재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도대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한 삶을 어떻게 하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그가 찾은 해답은 의외였습니다. 죽음을 피하거나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가장 친한 술친구처럼 곁에 두는 것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30분 동안 몽테뉴가 들려주는 죽음 사용법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두려움 대신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를 반찬 하나, 창가에 비치는 노을 한 자락이 사무치게 소중해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몽테뉴의 성, 그 둥근 탑의 서재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볼까요?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고통 때문이겠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끔찍하게 아플 거라는 상상. 그런데 몽테뉴는 운 좋게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일종의 임사 체험이었죠. 때는 몽테뉴가 40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숲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는데 뒤에서 힘센 진말을 탄 하인들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다가 그만 몽테뉴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작은 말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진말이 몽테뉴와 그의 말을 그대로 들이받은 거죠. 몽테뉴는 저 멀리 튕겨나갔고 몸은 멍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입에서는 피를 한 움큼 토해냈고요.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히 그를 집으로 옮겼죠.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몽테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때 그가 느낀 감각은 충격적이게도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몽테뉴는 훗날 에세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나는 무한한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깊은 잠 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고통스럽기보다는 오히려 감미로웠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다고 해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놓아버리는 느낌. 그게 너무나 편안해서 다시 삶으로 돌아오기 싫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후에야 뼈가 부러진 고통이 밀려왔죠. 이 경험은 몽테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죽음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 우리가 더 씌운 공포라는 가면 때문이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죽음이 닥치는 순간 우리 몸은 알아서 감각을 차단하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걸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미리 겁먹고 떨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치 치과 의자에 앉기 전이 제일 무서운 것처럼 죽음도 막상 닥치면 별것 아니라는 몽테뉴의 말. 왠지 위로가 되지 않나요? 몽테뉴가 죽음학 개론의 일타 강사가 된 건 본인의 사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반쪽과도 같았던 친구의 죽음이었죠. 혹시 여러분에겐 내 영혼이 곧 내 영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몽테뉴에겐 에티엔 드 라보에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자마자 운명처럼 끌렸고 몽테뉴는 그들의 우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를 사랑했냐고 묻는다면 나는 오직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가 그였고 내가 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완벽한 우정은 고작 4년 만에 끝나버립니다. 라보에티가 흑사병으로 요절했기 때문이죠. 친구의 임종을 지키며 몽테뉴는 엄청난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는 친구가 떠난 후 마치 자신의 몸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반쪽짜리 인간이다라고 한탄하면서요.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 몽테뉴는 자신의 성 3층 탑 서재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그곳 천장들보에 라틴어 명언들을 새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 때마다 그 문장들을 보려고요. 그 중에는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죽음이 우릴 기다리는지 모른다. 그러니 곳곳에서 죽음을 기다리자.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 자신을 구하는 일이다. 그는 서재 창문 너머로 자신의 영지를 내려다보며 글을 썼습니다. 친구에게 말을 걸듯이 때로는 죽은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듯이 펜을 움직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불멸의 고전 에세이 시작입니다. 몽테뉴에게 글쓰기는 죽은 자들을 불러내고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연습하는 리허설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잊으려 애쓰는 대신 서재 천장에 죽음을 새겨놓고 매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나도 언젠가 라보에티처럼 가겠지. 그러니 이 슬픔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자. 도망치면 괴물이 되어 쫓아오지만 마주보고 이름을 불러주면 친구가 된다는 것. 몽테뉴는 그 서재에서 슬픔을 문장으로 바꾸며 자신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정신적인 이야기였죠? 그런데 몽테뉴의 삶을 괴롭힌 건 마음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요로 결석이나 신장 결석 알아보신 분 계신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고통이라고 하죠. 해산의 고통에 비유되기도 하고요. 몽테뉴는 유전적으로 심각한 신장 결석 환자였습니다. 40이 넘으면서부터 돌이 소변기를 막을 때마다 대굴대굴 구를 정도의 끔찍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배를 째고 돌을 꺼내는 수술은 곧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저 돌이 빠져나올 때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 고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하며 운명을 원망했죠. 하지만 몽테뉴 특유의 긍정 회로가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그는 수없이 고통을 겪으면서 묘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결석의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통증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얘기 불안이었다. 막상 통증이 닥치면 소리를 지르고 땀을 흘리며 버텨냅니다. 그리고 돌이 빠져나가는 순간 씻은 듯이 찾아오는 해방감과 쾌락. 몽테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쾌락도 없다. 이 결석이야말로 나에게 죽음을 예행 연습시켜주는 훈련 교관이다. 그는 심지어 의사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맛없는 약과 엄격한 식단을 강요하는 의사들에게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외치며 아픈 와중에도 와인을 마시고 여행을 떠납니다. 대단한 고집쟁이죠?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로 온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에서 고통을 끌어안고도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고통이 오면 소리 질러라. 하지만 고통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웃고 떠들어라. 이것이 만성 통증 환자 몽테뉴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아픔을 삶의 방해물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 인정한 것이죠. 몽테뉴는 평생 책을 읽은 지식인이었지만 그가 진짜 스승으로 모신 건 철학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지에서 일하는 농부들이었습니다. 당시 흑사병이 마을을 덮쳤을 때의 일입니다. 몽테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귀족과 학자들은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신을 원망하고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을수록 죽음 앞에서 더 추해졌던 거죠. 반면 가난한 농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병에 걸리면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전염되지 않으려고 죽음이 임박하면 조용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흙을 덮고 누웠습니다. 몽테뉴는 이 장면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철학이 다 무슨 소용인가? 저 글 한 줄 못 읽는 농부들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하지 않은가? 그들은 죽음을 자연의 섭리, 즉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면 빈 밭이 되듯 내 생명도 수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몽테뉴는 그때부터 지식을 뽐내는 척하는 태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소박하고 단순하게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건 너무 많은 생각과 욕심으로 삶을 복잡하게 꼬아놨기 때문 아닐까요? 단순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하게 죽는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긴 산책이 끝나갑니다. 몽테뉴의 파란만장한 죽음 탐구 생활 어떠셨나요?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2가지 실천 팁을 줍니다. 오늘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마음속에 뒷방을 만드세요. 가게 주인들은 손님을 맞는 앞 공간 뒤에 자신만 쉴 수 있는 작은 뒷방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내도 자식도 재산도 다 문 밖에 두고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독의 시간.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혼자 산책하며 온전한 나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혼자 떠나는 죽음의 길도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것이 가장 유명한 말인데요. 나는 양배추를 심다가 죽고 싶다. 몽테뉴는 죽음이 올 때 기도실에서 경건하게 있거나 침대에서 유언을 남기며 비장하게 죽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신 텃밭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양배추를 심다가 갈 시간이야? 이 줄은 마저 심어야 하는데 에이, 뭐 할 수 없지. 안녕 하고 쿨하게 떠나길 원했죠. 이 말은 죽음을 의식하되 죽음에 압도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소소한 일상을 그저 묵묵히 즐기라는 겁니다.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삶은 원래 미완성으로 끝나는 법이니까요. 오늘 몽테뉴와 함께 걸어보니 죽음이라는 녀석이 생각보다 그렇게 험상궂은 놈은 아니죠? 오히려 몽테뉴의 말처럼 죽음은 삶이라는 축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디저트일지도 모릅니다. 끝이 있기에 이 코스 요리가 더 맛있는 것처럼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몽테뉴의 주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메멘토 모리. 나는 죽는다. 그러므로 지금 마시는 이 물 한 모금이 기적처럼 달콤하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제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몽테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겁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텃밭에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양배추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다 심지 못하고 떠난다 해도 그 땀방울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우니까요. 지금까지 산책길 라디오 여러분의 산책 메이트였습니다. 다음에도 몽테뉴의 철학에 대한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